안녕하세요, 오준석입니다. 자, 제가 안드로이드, 모던 안드로이드 시리즈로 이번에 백그라운드 작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기획을 좀 했는데요. 최근에 다녀온 그 개발 행사, 앱잼이라는 행사를 다녀와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지금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백그라운드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실제로 되게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몇 개의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자체가 버전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최신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백그라운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서비스 하기 전에 뭐 스레드와 핸들러가 또 필요한데 스레드하고 핸들러를 직접 사용하는 게 자바에서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API들을 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자,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로 서비스라는 컴포넌트가 제공이 되죠. 이건 액티비티하고 똑같지만 화면이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걸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UI 스레드에서 동작을 해요. 여기 안에서 코드를 작성하면 그러면은 앱이 느려지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별도 스레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되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스레드를 가지고 조작을 하다 보면 또 버그도 생길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는 다른 컴포넌트에 바인드 할 수 있습니다. 바인드, 일반적으로 이제 액티비티 쪽에 바인드를 시키면 서로 이제 연관이 생겨서 이제, 이쪽에서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UI를 액티비티 쪽에서 처리할 수 있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에서는 이 서비스를 직접 다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스타트 서비스로 시작을 하고 스탑 서비스로 종료를 시킬 수 있고 서비스 내에서 스톱 셀프로 종료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손이 많이 갈 수 있고 잘못 사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되게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컴포넌트가 맞고요. 그래서 스레드 처리를 직접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구글에서 제공했던 게 인텐트 서비스라는 클래스고요. 서비스를 상속받아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조금 더 편리하게 하지만 일반 그냥 서비스하고 이 인텐트 서비스는 사용 동작 자체도 좀 미묘하게 다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던 될 때까지 안드로이드 영상에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근데 이 인텐트 서비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레드 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작이 이제 미세하게 다르죠.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는 또 이게 맞지를 않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게 API 30,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11에서 디프리케이티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잡 인텐트 서비스라는 게 제공이 됐었고요. 이 인텐트 서비스를 이제 대체하는 용도로 이제 제공이 된 API인데 지금은 이제 인텐트 서비스 아예 안 쓰시는 게 좋겠죠. 디프리케이티드 됐으니까 잡 인텐트 서비스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잡 인텐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인텐트 서비스랑 거의 흡사하게 동작을 하는데 이제 동작하는 그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 달라졌고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이 달라졌죠. 그래서 스타트 서비스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인텐트 서비스라는 잡 인텐트 서비스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인큐 워크라는 메서드 이걸 통해서 이제 실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안드로이드 오레오 8.0 이상에서는 이걸로 동작을 하고 그 이하의 기기에선 다시 스타트 서비스 한 거랑 똑같이 동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분기를 자동으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온핸들 워크에서 동작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건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제한 시간이 10분이에요. 오래 걸리는 처리를 하면 10분 안에 얘는 강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서비스는 이제 백그라운드 처리는 요걸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매니페스트에다가 선언할 때 퍼미션을 반드시 추가를 해 주셔야지 이게 동작을 한다라는 거. 바인드 잡 서비스 이게 내부적으로 잡 스케줄러를 통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팩에 포함된 워크 매니저가 있습니다. 제팩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복잡했던 것들을 정리를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에서 소개해드린 서비스라든지 잡 인텐트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조작을 하는 것보다는 워크 매니저를 사용하시면 웬만해서는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대체 가능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을 이제 워커라는 객체로 구현을 한 다음에 그 워커를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커라는 거에 동작 처리 다 해놓고 이걸 한 번만 수행할 건지 이제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반복 수행을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나 배터리 이런 상태가 변경됐을 때 트리거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웨이크락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를 깨우는 것도 이제 권한만 매니페스트에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오레오 이상에서는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 이하에서는 예전처럼 자체적인 어떤 코드를 더 작성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워크 매니저가 포그라운드 서비스로도 동작을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용 패턴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이제 포그라운드 서비스라는 거를 사용해야지 오랫동안 죽지 않는 앱 백그라운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워크 매니저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 옵니다.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처리를 할 때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겠냐. 일단은 그 작업이 즉각적인 어떤 인터랙션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 예를 들면 유저가 뭘 딱 눌렀어요. 버튼을 눌렀는데 그 순간 바로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거. 그럼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하냐? 뭐 그게 아니라면 조금 시간을 여유를 줄 수 있느냐? 그런 게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건데 누르자마자 시작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지연이 이제 필요한지 아니면 가능하면 좀 정확하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API를 쓰는 게 좋은지는 이제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코틀린에서는 이제 코루틴을 사용해서 비동기 백그라운드 처리를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자바에서는 지금 API 30부터 에이싱크 태스크가 디프리케이티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 쪽에서는 대체하는 API가 없어요. 그냥 자바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익스큐터 서비스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스레드를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비동기 처리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워크 매니저를 그냥 쓰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즉각적이진 않지만 약간의 딜레이가 허용을 한다면 워크 매니저로 대부분 처리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시간, 완전히 정확한 시간에 내가 실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존의 알람 매니저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알람 매니저도 제가 예전에 될 때까지 안드로이드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연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워크 매니저 쓰시면 돼요. 사실은 알람 매니저를 사용하는 케이스 말고는 워크 매니저를 쓰시면 대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기본 UI 스레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다루기도 불편하니까. 이게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인텐트 서비스를 사용할 일이 있다면 지금은 이걸 쓰지 마시고 잡 인텐트 서비스를 쓰시면 된다. 그런데 10분의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나는 이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냥 워크 매니저 먼저 고려하시면 돼요. 워크 매니저로 고려해보고,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다른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고 짧은 작업은 워크 매니저 쓰시면 되고, 긴 작업도 워크 매니저 쓰면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냥 워크 매니저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크 매니저는 긴 작업 같은 경우는 포그라운드에서 동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포그라운드로 워크 매니저를 동작시키는 방법을 알면 될 것 같고, 네, 기존 뭐 인텐트 서비스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잡 인텐트 서비스 사용하시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긴 작업을 하면서 UI가 동기가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앱을 종료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들어와 보면 지금 이 오래 걸리는 처리가 끝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화면에, 앱에 표시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는 도중에 앱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 나중에 들어가도 다운로드 하는 그런 상태가 다시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워크 매니저의 이 긴 작업을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직접 사용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액티비티라든지 액티비티하고 바인드 시켜놓고 UI를 동기화해서 표시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API들이 사용 방법을 좀 알고 있으면 백그라운드 서비스 하실 때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다 어려운 내용이고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